이 식상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동적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식상이다 이거죠. 그냥 식상만 보면 일단은 움직이게 한다, 뭔가를 표현한다, 뭐 손을 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식상이 발현돼 있어야 운동도 잘한다, 감각이 뛰어나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상이 무엇을 보느냐죠. 무엇을. 자, 인성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동인데 동을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하죠. 동을 정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식상이 있는데 식상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발현돼 있어요. 인성 없이. 그럼 이 식상은 끊임없이 변화, 변동을 주동하겠죠. 그건 동적인 명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식상이 뭐 생지와 연결돼 있다, 양간이다, 이러면 어떻다고요? 더 동적이다 이거죠. 거기에 충까지 돼 있다. 네, 점점 동적이네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이구나,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인성이 있다고 하는 건 식상의 움직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조절하려고 하겠죠.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형태로 되겠죠. 여기는 자격, 공부, 문서, 지식, 뭐 서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뭔가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충동적 표현, 뭐 다 이런 거에 이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심리의 가장 핵심은, 행동심리, 그 명의 행동심리를 보는 것의 핵심은 식상과 인성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의 표현이 언어의 표현, 언어를 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정신세계 또는 축적된, 그 사람한테 축적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언어에서 묻어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걸만 분석하시는 양반들이 있어요. 어느 외국의 무슨 수상이 어떠한 용어를 쓰는가. 근데 그게 무슨 연설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쓸 때 튀어나오는 용어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에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것 인성도 표현의 하나의 부분이지만은 식상은 그런 것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식상으로 표현되는 것, 표현되는 거에 인성이 개입했다고 하는 건 표현의 형식을 부여하겠다, 이 얘기죠. 식상은 앞으로 나가는 것, 나를 기준으로 내 앞에 드러내는 것, 그 앞을 향해 가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는 뭐예요? 자식이죠. 육친을 붙이면. 인성은 부모죠. 나를 기준으로 부모죠, 인성. 그래서 받은 것, 그래서 인성은 뒤고 식상은 앞이에요. 그런데 식상으로 표현하는 거에 인성이 붙었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 뭔가 표현하는 거에 에너지를 붙들겠다, 제약하겠다, 통제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식상 중심에서 인성이 붙는 것은 식상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상이 있다는 건 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뭐가, 식상이 움직이면 뭐라고요? 불측하다고요.
예측 불가능하다. 오래 보고 있어야 가능해져요. 그래서 부모는 알아요. 자식이 식상의 행동을 하는 거에 패턴을 이해를 해요. 근데 오래간만에 온 친척은 이해 못해요. 그 식상의 패턴을 모르니까 불측하게 진행되죠. 자기들 패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인성이 개입돼 있다면은 식상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인성은 뭐예요? 관습, 옛것, 기존에 있던 형식을 가지고 식상의 새로움을 통제하겠다, 조절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강할수록 이 상관의 동적 요소는 압박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 상관 식상으로 표현되는 것, 드러내는 것은 점점 압박을 받아서 잘 밖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때 드러나는 것이 어떻다고요? 정적이겠죠, 그죠? 근데 이런 구성은 정적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터져 나올 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식상은 일상에서 자기 감정 표현을 해요. 감추지 않아요. 감춰지지 않아요. 근데 인성에 의해서 억압된 식상은 감춰진 거죠. 감정을 억제했죠. 억제한 감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터지죠. 터집니다. 그게 적절하면은 참는 거예요. 한숨 돌려서 참아서 표현하는 것,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은 자기 얘기를 못 하다가 안에서 견디기 어려울 때 터지죠. 그래서 사고 내는 유형은 식상이 인성에 의해서 극을 받은 유형이 아니고요. 식상이 자유롭게 있는 유형이 사고를 치는 게 아니고 인성의 극이 강한 유형이 사고를 친다고요. 그냥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이렇게 식상이 발달돼 있고 인성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사고 치죠, 매일. 그 당연한 거예요. 친구들도 당연히 인식해요. 부모도 당연히 알고 선생도 그래요. 그래 저 친구는 까불고 좌충우돌하고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ADHD 막 이런 이 용어를 썼어. 드디어 암기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막 규제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들은 큰 사고는 안 쳐요. 좌충우돌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인성에 의해서 억압된 식상들, 평소에 조용하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게 참는 거예요. 그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동적 요소가. 그러니까 인성에 의해서 정해진다, 규칙을 갖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존 질서에서 볼 때는 식상이 인성에 의해서 조절된 것을 상관패인, 식신패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식신의 에너지가 정당하면은 식신에는 이미 정인적 요소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식신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식신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습을 거스리지 않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식신이라는 뜻이에요. 식신 안에는 정인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정인적 요소를 인식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상관은 그게 없어요. 뭐예요? 외부에 반응해서 자기 걸 그냥 드러내게 되니까 통제하기 어렵죠. 그래서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성으로 상관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외부 기준을 만들어 놓겠다는 뜻이죠. 어쨌든 식상의 인성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자격, 전문성, 이건 당연히 뭐예요? 외부적 조건이에요.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동적 요소로 뭔가를 표현하는데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붙었다는 것은 외부, 관습, 도덕 이런 거에 의해서 형식화한 식상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식상은 동적 요소가 다른 거죠. 그죠? 인성이 없는 식상과 인성이 개입되어 있는 식상이 동적 요소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쪽이 돼 있다는 것은 이런 매뉴얼에 맞추어진 식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맞춰서 쓰는 용도로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론과 실기가 연결돼 있잖아요. 식상이라고 하는 실기와 그것을 다루는 사회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이론을 갖춘다는 뜻이죠. 그걸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변호사. 변호를 하는 것은 식상의 에너지잖아요. 그죠? 뭔가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뭐에 의해서 해야 돼요? 자격을 갖추어서, 형식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쓰여지는 유형들인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코드가 뭐라고요? 그 사회적 룰이나 틀,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죠. 그런 명을 좋은 명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누가 볼 때? 사용자가 볼 때. 사용자가 볼 때 그런 명은 써도 안정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그 하나의 객체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창조적이지 못하죠. 새로운 세계로 문을 열지 못하죠. 이미 형식에 갇혀 있어요. 그 형식을 넘지 못해요. 상관 폐인이나 식신 폐인돼 있으면은 관습이나 외적 요인, 그 전통, 도덕적 형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그러니까 시대를 전환시키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은 이런 데에 매여 있지 않아요. 저걸 극복하는 인물들이죠. 생각이나 사유체계가 그런 걸 뛰어넘어야 되죠. 상관이나 식신이 폐인돼 있다고 해서 다 거기에 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식상을 쓰면서 어느 순간에는 각성해서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일반론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에 형식에 매여 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식상을 정적으로 쓴다. 이 얘기예요. 식상을 정적으로 쓴다.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무슨 선이에요? 관이라고 하는 기존 시스템, 형식, 틀, 이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죠? 지나치면은 파료상관이라고 하죠. 또는 도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극식이 지나치면은 파료상관이나 도식이 됩니다. 도식이 돼 있는 명이나 파료상관이 돼 있는 명은 그냥 우리가 얘기한 상관폐인, 식신폐인의 형식이, 이건 잘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식상 중심에서 인성을 끌어와서 쓴다는 뜻이에요. 이런 명은 정적이라고요.
선을 넘지 않아요. 식상을 쓰는데 어떻게 돼요? 형식을 잘 갖춰서, 자격을 갖추어서, 지적 수준을 갖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발효상관이나 도식이 돼 있으면은 평소에 자기 표현을 잘 못하죠. 이거 자기 검열이 아주 강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표현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명은 한 번 잘못 띄면은 터져 나가요. 이런 명이 사고 친다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쪽과 연관돼 있어요. 자기 표현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냥 대충 해도 돼. 근데 뭐예요? 자기 검열을 해요. 이렇게 해서 될까? 좀 더.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하고 아침에 다시 봤는데 못하는 거죠. 연애 편지 못 보내요. 이들은 밤에 연애 편지 쓰면 못 보내요. 환해지면은 창피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격적으로 터진다고요. 억압된 감정들은 터진다. 그러니까 상관 폐인이나 식신 폐인이 잘 돼 있는 병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에 인성을 잘 끌어서 쓰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뭘 강의를 한다든지 무슨 뭐 유튜브로 뭘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서 그걸 형식화를 잘 해내는 거예요. 그게 유능한 사람이 되죠. 인정받죠. 그러한 지적 수준이나 형식이.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사람 언어나 말하는 것만 봐도 와, 그 달라지잖아요. 워딩 자체가 다르잖아요. 요즘에 가장 그 워딩이 명확하고 뚜렷한 양반 정준이. 정준이 교수.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은 많이 하는데, 화려하게 하는데, 앞뒤도 안 맞고, 자기 짜증만 내고, 뭐 이런 유형들도 꽤 많죠. 저 같은 유형이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식상이 인성을 보게 되면은 형식을 갖추게 돼요. 안정됩니다. 형식을 갖춘다는 건 제도권에 맞춰진다는 뜻이죠. 제도권에 맞춰진다는 것은 제도권이 인정하는 자격,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보셔야 되겠죠. 식상 중심에서 보는 거니까 식상의 활동성이 보장돼야 돼요. 그게 오바되면 얘기한 파류상관이나 도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억압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은 임극식이 적당해요. 그래서 이 인성의 자격으로 식상을 잘 써요. 표현을 잘 합니다. 자, 운에서 인성이 커졌어요. 운에서 인성이 커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이건 식상을 억압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럼 뭐예요 이게? 장애가 온다고요. 공황장애. 말이 씹히는 거예요. 한 번 씹히면은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못해요. 가수가 노래하다가 삑사리 한 번 났어요. 그러면 그 고음 처리 못해요. 어쨌든 정신적 치료를 해서 넘어가야죠. 삑사리를 여러 번 내서 그게 아주 자기 스타일로 만들던지. 그렇게 되면은 저 식상으로 동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요때 동적인 건 형식을 잘 갖춘 것을 얘기하죠. 근데 운에서 인성이 더 강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정적으로 억압되니까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정적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죠.
터진다고요. 그게 사고를 치는 거라고요.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사고가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을 잘 쓰는데 인성이 만해졌으면 휴식을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연구하세요. 공부하세요. 안식년을 가지세요. 요즘 많이들 해요. 그렇게 회사도 그렇게 해서 오히려 회사에 더 그러한 인재들을 그렇게 해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건들이죠. 그냥 옛날처럼 그냥 막 몰아붙여서 그렇게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으로 지나치게 억압될 때에 그럴 때 사고가 터져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적 요소도 그런 걸 보셔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난다가 동적 요소잖아요. 감정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억압됐다가. 그냥 멀쩡했는데 공황장애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폐, 폐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극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니까 인성의 억압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적절함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적 요소를 유지하는 거예요. 패턴 유지가 얘기하는 정적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몇 시에 기상해서 자기 루틴대로 그 지하철,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그 시간 언저리에 출근을 하고 그러면은 매일 보이는 풍경이 그대로 일정하게 진행되잖아요. 그 지하철 올 때 시간 기다리면서 눈으로 마주치는 사람 일정한 시간에 서로 항상 그 루틴으로 진행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루틴이 깨지면은 그날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거 패턴이 유지되는 걸 우리는 정적이라고 한다고요. 이 패턴이 깨질 때 동적 요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연운이라고요. 연운은 내 명예, 대운에 의해서 구조 조정된 상태, 패턴화 됐죠. 그게 연운이 개입해서 그것에 간섭을 일으켜요. 그게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건이 없는 연은 없어요. 항상 사건이 생기죠.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 루틴으로 패턴화되어 있는 형식이 크게 깨지지 않기를 바라죠. 그럼 이걸 제대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요? 의도적 일탈을 하죠. 패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패턴의 매너리즘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일탈을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행이에요. 여행은 이 패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 질서를 깨는 거죠. 일시적으로 질서를 깨니까 자기 루틴이 보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적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인식하는 동적 요소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특히 식상을 쓰는 명들. 식상은 유동적이고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인성이 개입하면은 그것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패턴을 유지합니다. 자격을 부여하죠. 식상을 쓰기 위한, 식상은 자유로움, 즉흥성, 외부적 환경에 대한 대응적 태도 이런 건데 인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형식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뉴얼을 갖고 쓰게 되겠죠. 자기 지식을 갖고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식상의 에너지의 기본은 뭐라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성은 옛 것이죠. 지난 것이죠. 그럼 인성의 억압이 이 식상을 항상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식상을 쓰는 명은 인성에 의해서 자격을 갖추고 사회적 수준을 갖추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중요한 코드가 뭐예요? 식상의 새로움을 쓸 수 있는 형식을 항상 만들어야죠. 그래서 패턴의 일탈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